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 자, 우리 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책의 옥토끼, 정근이 등 네 명의 친구들이 메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너희는 어떤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하랑이. 음, 나는 방정이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성격도 되게 밝은 편이었고, 그리고 나랑 진로가 되게 비슷하고 관심사도 되게 비슷해서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나는 그 정근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면 정근이가 뭘 하기 전에 계속 전전긍긍하고 먼저 걱정부터 하는데 그런 모습이 뭔가 용기 없이 그런 먼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나와 비슷한 것 같았어. 난 정근이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방정이가 부럽고 전긍이가 나갔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정이가 부럽다는 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걸 잘 그려가지고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면 확실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반면에 뭐 전긍이 같은 경우에야 어쨌든 지금 조금 아까 세진이가 얘기했듯이 늘 이렇게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늘 이렇게 걱정하고 뭐 이러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역시 저 안에 갖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어, 어, 이 책에는 많은 좋은 말들이 나오고, 너의 꿈에 대한 위로의 말들이 나오는데, 난 이 책의, 문장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 어, 내가 먼저 말할게. 나는, 누구지? 옥토끼가 제 점수는요, 그 다섯 번째 뒤에 마지막 그 대회 참가할 때 했던 그, 메이즈, 미로라는 뜻의 그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조금씩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이 가사를 읽으니까 왠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미래라는 미로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해 보게 돼가지고, 이 옥토끼의 메이즈라는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하랑이. 나는 그 곤충 레스토랑 사장님의 실행하지 않으면 꿈으로 남을 뿐이다. 이 문구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왜냐면 내가 일단 생각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어, 어느 생각 갑자기 잊어버려가지고 실행을 되게 자주 그냥 생각은 생각으로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실행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책 29쪽에 그 파울루 코엘류라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했다고 말하는 여행은 언제나 용기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인용되어 있는데 뭐 제가 봐도 정말 그 여행은 용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공감 가는 그런 말이었고 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인데 어쨌든 더 의미 있게 와닿는 것들 중에 하나는 61쪽에 원래 좋아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직업 특성상 거의 직업병 비슷하게 그 이유를 늘 묻는 그런 분인데 그냥요 그냥 좋은 거니까 좋다고요. 사실 그래서 좋은 거면 그냥 좋은 거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도 상당히 그 공감 가는 말이면서 그렇지만 직업 특성상 그 애한테 그래도 설명해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 너희는 지금의 꿈이 무엇이고 너는 이 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 호연이. 호연아, 이건 책 안 읽어도 가능한 문제인데 나가버렸다. 아, 진행해. 하랑이.
내 꿈은 일러스트레이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맨날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 거는 내가 그림을 실제로 팔아보려고 사이트 찾아보고 있고, 가격대도 대충 10,000원대로 정해가지고 한번 올리려고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 나는, 어, 좀 두 가지 꿈 중에는 못 정했는데 나는 그래도 물리학자 쪽을 선택할 것 같아. 왜냐면 평소에도 그냥 물리학을 좋아했고 물리를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한다는 부분이 즐겁게 느껴져서 나는 어, 지금도 열심히 물리 문제를 풀어보고 있고 물리를 연습해보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꿈을 뭘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지금 당시의 꿈을 얘기하자면 어쨌든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도 중에 하나가 뭐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간사가 될 거다라고 해서, 뭐, 어쨌든 제가 꿈꾸는 세상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해서 그런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드는 생각들 중에는 그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뭐 세상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도 있지만 책을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뭐 기본소득에 관한 책들을 주로 썼었는데 이제 그 영역을 좀 넓혀서 다른 파트의 책도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럼 이 책도 써야지, 이 책도 써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또 이게 지쳐서 또 힘 빠지면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싹 또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중이라서 어쨌든 이런 책 저런 책도 좀 이렇게 더 쓰면 좋겠다. 책 쓰면서 하는 사람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음. 호연아, 호연아, 자, 지금 세진이가 얘기한 그 부분들에 관해서 역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나서 하랑이한테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아까 세진이가 요 책에서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커다랗게 이제 방정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전긍이라는 인물 캐릭터가 나오고 통이라는 인물 캐릭터가 나오고 옥토키라는 별명이지 다. 네 명의 일단 아이들이 그 캐릭터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 외에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더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몇몇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방정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파악했을 때. 어, 장난기가 많고 밝아요. 장난기가 많고 뭐하고 또 뭐라고?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다. 또 생각을 먼저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먼저. 행동이 먼저다. 또, 자, 이 본명 혹시 알아? 어, 어, 본명은 이거야? 나임찬 맞아? 네, 맞아요. 네. 나임찬이고. 잘하는 거는 그 그림 그리기.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서 아마 하랑이가 방정이가 뭐 꿈이 비슷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 해? 일본. 일본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뭐 일본. 피규어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집안 형편 이른바 뭐야? 사회배려자 맞나? 사회적 배려자? 사회배려 정확히 쓰는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사회배려자 혹시 알아? 약간 집안 음, 사정 어려운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좋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고등학교 입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대전 같은 경우는 평준화 지역이라고 그래. 평준화 지역이라고 해서
선생님 그냥 그 흔히 쓰는 공식 용어는 아니고 이제 막 뺑뺑이 돌린다 그래. 뺑뺑이 돌린다. 그러니까 뺑뺑이 돌린다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추첨한다, 추첨. 그래서 일반 고 같은 경우에 그 저기를 써 보통 1지망, 2지망, 3지망 이런 걸 써. 그러고 나서 이제 컴퓨터가 추첨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평준화였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뭐요? 선발고사. 선발고사를 치러가지고 내가 그 학교에 가려면 시험을 치러가지고 합격해야지만이 그 학교에 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지금 현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외고, 특목고, 경제고, 문제고. 국제고, 뭐 아니면 과학고, 영재고 뭐 이런 고 같은 경우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뭐 내신이라던가 아니면 시험 같은 걸 봐가지고 가는 선발 전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책의 배경이 되는 도시 혹시 알아? 음, 순천. 순천이야, 그렇습니다. 순천. 전라남도 순천이어서 요즘에 그 뭐야 무슨 정원 축제로 유명한 곳이야. 국가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유명하고 여기에는 학교 이름이 이제 무진고라고 그 학교 이름을 정했는데 순천에 실제로 순천고등학교라는 그 고등학교 아주 유명해. 그리고 거기는 그 평준화 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뭐 추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그 학교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약간 뭐 특목고 비슷한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뭐 자사고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이른바 그 저소득층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이런 저소득층 아이는 다른 저기를 줘. 그 사회적 배려 뭐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쿼터를 따로 설정을 해. 그 까닭은 뭐 예를 들어 부잣집 애들 학원 많이 다녀가지고 어 좋은 성적을 내는 데 비해서 그 뭐 가난하고 힘든 경우에는 학원 못 다니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과외 못 받잖아. 그럼 자기 혼자 공부를 할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시험 성적을 봤는데 학원 많이 다니고 과외 받고 하는 애가 95점 맞은 거하고 어? 그런 과외 하나도 못 받고 뭐 하는 애가 뭐 85점 맞은 거하고 봤을 때 그 85점 떨어뜨리고 95점을 합격하는 게 점수로 보면 맞지만 하지만 혼자서 85점이라는 점수를 이뤄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과외 받고 학원 다니는 애 95점 받은 애 못지않게 잠재력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사다리 신분 사다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는 이른바 교육을 받아야 더 좋은 직업을 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커지잖아. 근데 그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어쨌든 그런 신분 상승에 그런 그 사다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던가 뭐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던가 이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른바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전형을 따로 두고 있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전형에 의해서 이제 이 학교에 오게 된 또 그러한 경우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또 그 뭐야 좋지 않은 경우에 뭐 왕따를 시킨다던가 뭐 비난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의 문제가 이제 어쨌든 종종 또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전공이는 이름은 민시우야. 본명은 민시우고 이 아이의 특성은 아까 뭐 세진이 그 잠깐 뭐 생각보다 행동을 맞아. 변경이가 아, 아, 그 뭐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음 생각을. 그렇지 걱정이 많다는 거지. 걱정이 많은 거지. 그리고 요 전근이 같은 경우에 이제 특성이 부모님이 여기 전근이 같은 경우에 부모님 나오지. 부모님이 부모님이 그런 어, 어, 교육에, 어, 교육에 관심이 많다. 엄마가 뭐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이어가지고 뭐 공부 제일주의. 엄마
때문에 이제 뭐 하는 스트레스 받는 쉽게 말해서 그 공부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많은 그리고 특별히 뭔가를 잘하거나 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은 이름은 남준석이네. 남준석이고 통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요. 덩치 크고 힘이 세다. 이른바 육체파겠지. 그 다음에 그리고 행동력이 있어요. 아? 행동력이 있어요. 행동력이 있고 공부를 아, 못해서 무시당하는 캐릭터. 그 다음에 수빈이 라고 여친가 아니라 뭐 연습생이지 기획사 연습생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좋아하는 아이로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옥토끼는 이름은 옥한결 이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랩을 잘해요. 래퍼 지방생 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 장이 안 좋은 사람이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긴장하면 탈나는 그러한 아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바다라는 선생님, 담임선생님이지. 피정훈이라는 PC 성을 갖고 있는 담임선생님 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 누구 나와? 잠수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랑 뭐 이런 식으로 몇몇 그 또 담임선생님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이 사람들은 피바다 쌤이야 조금 더 나오는 거고 여기 이렇게 해서 방정이, 전긍이, 통, 옥토끼 요 네 명이 어떻든 그런 친구 사이이고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이 친구들이 학교를 뛰쳐나와 가지고 이른바 각각 다른 이유로 뛰쳐나와 가지고 함께 이제 그 서울을 가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른바 이 책은 소설의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결국은 진로 탐색이 크게 두 가지야. 하나가 직업 탐색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인생 진로, 인생의 길에 대한 교훈, 인생을 어찌 살 것인가의 길에 대한 그런 교훈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직업 탐색과 관련해서 이제 몇몇 그 직업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단지 그 직업을 소개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직업을 소개한 동시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어쨌든 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뭐 인정, 이해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이제 이야기 그것은 마무리 짓는 그런 형식을 이제 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직업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직업들에 대해서 어떤 직업 나와? 그 랩, 응? 래퍼도 나오고, 패션 디자이너. 정호원, 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뭐야? 미래 그 식당, 식용곤충 사업가? 예. 식용곤충을 가지고 식용곤충 사업가가 나오기도 하지.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아이돌 지망생 또 뭐 멘토로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잠깐 나오게 되고 경호원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도 나오지 농부 버섯 재배하는 농부 맞아? 네, 어 그다음에 그리고 작가님, 파인 작가님, 어 파인, 파인 작가님. 작가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의 세계들에 대해서도 잠깐이나마 그 직업의 내용들도 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인생의 길,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이야기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식용건축 사업가라던가 뭐 농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그 뭐야 뭐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 직업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다른 얘기는 또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랑이 진행하겠습니다. 어, 옥토끼의 부모님은 옥토끼가 랩을 하는 거를 되게 반대하셨잖아. 만약 너희가 옥토끼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체질이. 나는 반대할 거야. 왜냐하면, 옥토끼가, 어, 원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는 맞지만, 음, 다른 노래를 시도해 보라고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랩은 솔직히, 어, 그,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연습하고 이러는 모습이 그렇게 별로 내가 보기에는 보기 좋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나라면 좀 반대하고서 다른 가수를 해보라고 할 것 같아. 나라면은 이 옥토끼라는 옥토끼가 이 과연 이 세계 이것에 대해 어두운 측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술은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뭐 진짜 상위 1% 정도만 떠가지고 뭐 먹고 살 수가 있는 뭐 제대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래서 나머지들은 되게 많이 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 방안은 있는가를 물어보고 만약 이해하고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나보다 그 걔가 훨씬 더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어, 선생님은요? 근데 뭐 저는 자기가 선택한 일이고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뭐 자기 선택에 대해서 뭐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당연히 존중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 범위 내에서는 도와주겠다 하지만 뭐 나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뭐 제가 그걸 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가 책임감 있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다만 좀 아까 하랑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처럼 혹시 이렇게 뭐 그 겉모습만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만 보고 부푼 꿈에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정말 너가 실력이 있는지 정말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그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 같고 또 한 가지 좋은 어쨌든 자신이 이제 래퍼라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만 또 동시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계를 또 꾸려나가기 때문에 뭐 그런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택이 하고 싶은 거가 중요한 기준이야겠지만 그거 외에도 선택에 될 그런 기준들은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들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자기가 래퍼를 선택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존중해야 될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근이 엄마가 이 책에서 나왔잖아. 이 정근이의 엄마에 대한 캐릭터 해석. 너의 캐릭터 해석은 뭐고, 그리고 만약 이런 분이 자신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거야? 셋째니, 정근이 엄마가 우리 엄마라면, 일단 너무 끔찍할 것 같아. 왜냐면, 아니다.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공부만 못해, 내가 둘째다 보니, 누나한테는 공부를 잘해라 이렇게 하시면서도, 내가 둘째니까 너는 공부를 못해도 예뻐 이래서, 내가 너무 나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엄마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정근이 엄마가 우리 어머니시라면 그렇게 막 학원을 많이 보내시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나는 일단 되게 승부욕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 자식을 키우기를 되게 이것도 하나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분이 내 부모님이라면 나는 일단 되게 머리가 굵어지고, 그리고 외모도 적당히 어른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중3? 고등학교? 고등학생 때쯤 돼서 뭐 반항을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어리면은 뭐 되게 쉽게 얕보이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동등한 위치에 섰을 때 그때쯤에 반항을 해볼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도 생각을 해보면 뭐 물론 이제 뭐 공부를 막 강요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좀 이렇게 엄하신 그런 분이셔가지고 늘 이렇게 기죽어서 꼼짝 못하고 살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저도 늘 서울로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집에서 멀어지려고 집에서 떠나려고 독립하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전략 비슷하게 아, 겁나서 그 뭐 다른 얘기 못하고 그냥 거의 대부분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근데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좀 충돌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른이 되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근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세팅되어지면 사실은 이렇게 바뀌기 힘들다. 그냥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물론 이제 뭐 그 관계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모와 자식이었던 그런 관계가 그 전과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아 어쨌든 그 관계가 처음부터 그렇게 맺어지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나 벗어나기는 무척이나 좀 이렇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세워서 충돌을 감수하고 파열음을 감수하고도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게 두렵고 무섭고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살려고 그냥 싫어도 그냥 참고 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어떤 그런 성향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그 용기가 없어갖고 뭐 이렇게 그러지는 못할 거고 그냥 말을 잘 듣는 아들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세진이 질문이랑 비슷하긴 한데, 어, 장래 희망이랑 장래 희망에 대한 고민은 어때? 세진이. 일단 내가 말했듯이, 일단 꿈은 물리학자인데, 요즘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내가 더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내가 스포츠도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또 심심해지면 스포츠를 보게 돼서, 나는 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호연이. 호연아, 들려? 사랑의 진행해? 일단 내가 말했듯이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이고, 그리고 일단 장래 희망에 대한 고민은, 어, 일단 어른들의 시선이지, 뭐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게 그냥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금전적인 문제도 되게 고민이 되고, 되게 재능도 이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있어. 선생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어쨌든 뭐 독서교실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쭉 살아오고 있고 또 이제 요즘에는 뭐 책을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일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뭐 독서교실 선생님을 하는 그 부분에서는 뭐 직업적인 그런 특성에서 다행히 그 동안은 그냥 그뭐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저출산의 영향도 있을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뭐 홍보하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어가지고 그다 입소문 비슷하게 그냥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은 소개를 잘 안 해주는 건지 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학생들이 뭐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뭐 팀이 꾸려지면 그 팀이 그냥 쭉 가는 건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또는 뭐 책을 쓰는데 책이 이제 판매가 어떻게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책을 잘 쓰는 게 문제인지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잘하는 게 문제인지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거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뭐야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1순위는 아닌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살아갈 때 오히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그런 돈의 문제라던가 뭐 시간의 문제라던가 관계의 문제라던가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잘 그 풀어가야 되나 여전히 그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강 제시는 끝났어요. 네. 하랑이는 그 일러스트레이션 그 하는 거가 뭐 손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뭐 그 컴퓨터 뭐 이렇게 도구로 하는 거 도구로 해? 어떻게 주로?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주로 해요. 그렇구나. 최근 들어서 그 뭐야 챗 GPT 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나오면서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도 그게 인공 AI가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음, 그것도 아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음, 돼가지고 그건 좀 반대해가지고 음, 저작권 그게 불법으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퍼와가지고 그냥 저작권을 그냥 그걸 합숙시켜가지고 음, 만든 건데 음, 그거는 저작권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뭐 AI가 어쨌든 그런 영역까지 저 옛날에는 그런 창조 영역은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AI가 그런 영역까지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길이 몇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그 AI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AI 플러스 뭐 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전에는 사실 일러스트레이션이 이렇게 실력 그뭐 손으로 그림 그리는 실력, 뭐 마우스 뭘 그리는 실력, 요 기술 스킬이 문제였다고 선생님 잘 모르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스킬이 문제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그런 스킬은 AI나 이런 것들의 도움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아이디어. 아이디어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라던가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미적으로 이렇게 그 보는 눈, 판별하는 능력, 오히려 이런 능력이 더 크고 그런 쪽에 더 그 자기 재능이라던가 힘 뭐 이런 것도 좀 더 길러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고 뭐 하랑이 말한 대로 일러스트레이션 그 영역은 앞으로 점점 그 영역은 더 오히려 그 커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그것들 자체도 또 이제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동안은 쌤 잘 모르지만 약간 그 상대적으로 그 순수 미술에 비해서 상업적인 그런 측면들이 또 이렇게 강했었는데 일러스트레이션 그 자체도 이제 어떤 예술 부분과 요즘에는 이렇게 융합되어 가지고 뭐 예술적인 영역으로도 또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일러스트레이션 안에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저게 있지 않나 그 요즘에 제일 그나마 그 이렇게 학생들도 돈 버는 거는 그 뭐지 이모티콘 네, 그것 이모티콘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 건 얼마든지 그래서 뭐 나이나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누구나 정말 실력만 있고 인정만 받으면 이렇게 대박을 치는 그런 경우들을 봤어가지고 물론 이제 하랑이가 어떤 분야의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안에도 이렇게 영역이 상당히 넓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출판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게임 뭐 그래픽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역이 상당히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진이는 농구 선수의 꿈은 이순위로 밀렸어? 농구 선수는 취미로 하기로 했어?
농구는 취미로 해야 취미로 해야 했어? 왜 그 바로 6개월 전, 몇 달 전만 해도 농구 선수가 1순위였는데 이거 몇 달 만에 이제 꺾였어. 세상을 알았어요. 세상을 알았어. 야, 슬프다. 근데 어. 솔직히 최근에는 농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 그래서 어떤 뭐 물리학이라는 부분들도 이제 커다랗게 두 가지 이제 물리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른바 순수 물리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죠. 여기 이론 물리. 이론 물리학, 순수 물리학 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연구원 또는 이제 대학 교수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안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자기 연구를 계속 수행하면서 논문 써서 이제 학계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뭐 선생님도 역시 물리학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데 요즘 물리학 관련해서 제일 그 핫하다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양자역학 뭐 이 부분이 이제 물리학 부분인데 그 양자 얘기를 요즘에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양자 컴퓨터 뭐 이것도 양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 또 다른 그 학문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양자역학에 의해서 설명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물리학의 어떤 과거에는 그냥 그 정말 그 이론 물리학 뭐 이런 부분만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접점이 훨씬 더 많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세진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야로 정했으면 물론 이제 일반고를 가서 대학에 가는 어떤 그런 그 경로를 밟아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애당초 그냥 처음부터 문제고.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학교를 가서 그 부분에 이제 특화되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주변에 이제 친구 아들들이 과학고나 영재고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반고에 비해서 그런 그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 그런 점에서는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과학고 영재고들이 또 워낙 그 뭐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압박감이나 경쟁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심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이른바 그 뭐 이렇게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또 태진이가 자기가 이제 과학자 뭐 물리학자의 어떤 그런 꿈을 꾼다라면 일차적으로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런 쪽을 목표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근데 꼭 처음부터 이렇게 과학고를 가는 게 좋냐라는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어. 어떤 의견을 갖는 거냐면 그냥 일반 고 가서 그 다양하게 친구들 사귀고 대학에서 이렇게 전공하고 해서 천천히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오래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좁게 팔 필요 없다. 오히려 폭넓게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공이나 이런 거는 대학원 박사과정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깊게 파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좁게 가는 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그 소진된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돼서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세진이한테는 또 어떤 게 맞는지 뭐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공부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쭉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잘했다가 그냥 반짝 잘했다가 그냥 처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어렸을 때는 별로 두각을 안 나타내다가 중고등학교 또 그 이후에 오히려 또 잘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수혜님이 이제 그 친구들 만나보면 고등학교 때는 별로 공부를 했던 애가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제 사회인 돼서 만나는데 얘가 박사라는 거야. 네가 무슨 박사야 막 이러고 오히려 뭐 공부 잘했던 애들은 그렇지 않아. 그냥 뭐 선생님이고 어디 그냥 그 뭐 기업 무슨 부장님이고 막 이런데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았던 애인데 나중에 자기가 대학에 가서 이제 대학원 가고 이러면서 자기가 뭐 아예 이렇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박사학위 받고 이제 오히려 그 전문 연구위원회 가는 어떤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길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 길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화랑이 역시도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마찬가지지. 처음부터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그 분야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쭉 가는 것도 그 길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이제 말했듯이 이렇게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결국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그런 점에서 그 아이디어라는 게 일러스트레이션 그것만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도 아니라 너가 이제 그 다른 분야를 이렇게 폭넓게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어떤 길로 가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이걸 해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나이 먹어본 선생님 입장에서 나이 먹어본 선생님 근데 선생님도 이제 잘 이해 안 갈 거야.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A, B, C, D 이 길로 쫙 가야지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제일 좋은 이른바 지름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것만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삐끗하면 다 엉망진창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아보니 꼭 그렇진 않더라. 물론 이렇게 그렇게 지름길로 직선으로 쭉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는 오히려 드물고 때로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는 것들 그리고 상황에 또 잘 이렇게 맞춰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책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23쪽 예, 밑에서 셋째 줄 모든 사건의 발달은 점심시간대였다. 5개 시작 중에 울리기 직전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제일 앞에 가까이 오지 마 뛰어내릴 거야 라고 그 실쪽에서는 그렇게 시작하잖아. 그 네, 기숙학교 대소동해가지고 네,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 23쪽에 모든 사건의 발달은 점심시간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됨으로 인해서 일부러 이 작가가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극적인 상황을 먼저 앞에 배치한 거지. 그러고 나서 뒤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쌤이 굳이 얘기하는 이유들은 두 가지 이유. 여러분이 작품을 읽을 때 꼭 일쪽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작가가 시간 순서를 바꿔놓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하랑이 머리 세지 머릿속에서 뭐 뭐야 3번이 오고 1번이 오고 2번이 오면 내 머릿속에서는 그 순서를 바꿔서 1번, 2번, 3번으로 재배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구성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세진이 하랑이 뭐 호연이가 앞으로 글을 쓸 때 호연이 가야 된다고? 벌써? 호연아 다음 주에는 글쓰기인데 글쓰기가 두 편의 글을 써야 돼. 한 편은 여기 책에 아까 선생님이 직업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 책에서 소개된 직업 말고 여기 속에서 여기 책에서 소개된 직업인 뭐 식용곤충 사업가, 아이돌 지망생, 청년 농부, 래퍼, 패션 디자이너, 경호원, 작가 요거 말고 너가 직업 하나를 정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직업을 뭐 하는 걸 소개하는 글을 써오는 게 하나야. 또 하나는 인간 정오인에 대한 탐구야. 나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호연이가 너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네가 좋아하는 건 뭐고, 네가 싫어하는 건 뭐고, 네 성격은 어떻고, 너가 뭐 갖고 있는 뭐 재능은 뭐고, 너가 뭐 뭐야 어쨌든 그 너라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진로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것들이 단지 어떤 직업이 있나, 어떤 세상이 있나를 아는 거는 반쪽이야. 그 나머지 반쪽은 결국 뭐라는 거야? 나 자신이라는 거야.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진정한 그 진로 탐구가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는 직업에 관한 걸 하나 조사해서 설명하는 걸 소개하는 걸 하나 써오고 또 하나는 호연이 너가 인간 정호연, 너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너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오고 해서 글 두 편을 쓰는 게 다음 주 할 일입니다. 호연아 알겠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뭐 글쓰기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 책 자체가 이제 어떤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여러분의 어떤 나이가 뭐 결정질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민하고 뭐 이렇게 추구해가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나이 때 또 중요한 일들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일주일 동안 어떤 직업을 소개할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고 또 이제 호연이 덕분에 또 호연이가 어떤 직업을 소개했는데
화랑이나 세진이가 전혀 모르고 있던 또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서 또 그게 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도 소개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수고했고 네, 다음 기회에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 몸도 잘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글을 쓸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부러 꼭 발생한 순서부터 쓰는 것들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흥미를 끌 만한 일들로 먼저 배치하는 것들도 글 쓰는 어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63쪽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난 꿈을 꾸는 청소년이라면 절대로 세상에 그 꿈을 알리지 말라고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이 이유가 뭐야? 왜 꿈꾸는 청소년들이 절대로 그 꿈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는 거야? 그 꿈이 만약에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그런 거 하지 말라. 넌 더 좋은 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꿈을 비판하면서 그 꿈을 못하게 막았고, 그 꿈에 대한 그런 노력을 못하게 만들 수 있었어. 음, 사랑, 그 질문이, 여기서 왜 자기 꿈이 있어도 남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아, 음, 그 꿈이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어긋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걸 말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 하랑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된다고 했더니, 그거 갖고 뭐 밥은 먹고 살겠어부터 시작을 해서 걱정하고 말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이 있어도 괜히 말하지 말아라. 말해봤자 지지와 응원을 받기는커녕 자꾸 이제 부정적인 것만 그 얘기 들 거다. 하랑이가 기껏 얘기했던 선생님이 야 요즘에 인공지능 AI가 일러스트 다 너 그래갖고 어떻게 될 수 있겠어? 막 이런 식으로 그 초나치고 이러는 그런 반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말하지 않는 게 맞지. 근데 동시에 또 하지만 또 자기가 뭐야? 나 이런 분야에 관심 있어요라고 떠벌리고 다녀야. 그래야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일러스트레이터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뭐 그 사람 소개시켜줄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라고 한다던가. 너 그거 하려면 뭘 한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반면에 이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뭐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 사람들 또 이제 그 관심 그러니까 세진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지. 엄마가 아빠 그래주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엄마가 너무 나를 풀어놔요. 그래서 나는 자꾸 그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 어떤 사람은 뭘 하려고 하다가도 뭐 하라고 그러면 싫어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개구리 성향인 사람이 상당히 많아 사실은.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 하라고 해야 더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른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 스타일이 옆에서 자꾸 이렇게 뭐, 너 그거 한다고 했다면서 해야지 하고 이렇게 옆에서 체근거리면 더 잘할 수 있다. 또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떠벌리는 편이야.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하다가 그냥 안 해버려. 근데 내가 저 이거 할 겁니다. 이거 할 겁니다라고 말하면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 일을 해야 돼. 그 쌤 같은 경우 일부러 나 지금 뭐 해요? 나 지금 뭐 해요? 이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그 뭐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분들도 또 이렇게 장단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64, 65쪽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설정하게 되었나라고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인생의 아이템을 어떻게 만나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 65쪽에 보면 나중에 뭐 이게 태국까지 가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결국은 두 가지. 하나는 우연, 또 하나는 자신의 탐색과 노력.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결합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쌤이 실제로 쌤님 주변에 뭐 청과물 도매상을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너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됐냐? 라고 뭐 이렇게 묻게 되다 보면 대부분 뭐 부모님이 뭘 하던 거를 물려받았거나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어떤 그 친구가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데 보면은 뭐 삼촌이 뭘 그 일을 했거나
뭐 친구가 뭐 그 일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주변 지인의 소개로 그 일을 처음 접하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우연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다 우연이 된 것만 아니라 자기가 일부러 그 분야를 찾아서 노력하다 보면 그런 그 기회를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더 큰 거지. 그 것들이 이제 결합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66쪽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천재는 99%의 뭐 1%의 영감과 네.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누가 한 말로 알려져 있어? 에디슨. 에디슨이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말의 뜻은 뭐야? 그러니 뭐 하라는 거야? 천재는 노력할. 노력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원래 에디슨이 말할 때는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래.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1%의 영감이 중요하다. 그만큼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 얘기였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99%의 노력이라잖아. 99%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이 중요해. 노력하면 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아까 쌤이 하랑이한테도 그랬잖아. 그 일러스트레이터 되는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는 기술이 더 중요했었는데 지금 기술보다 뭘 할 건가라는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착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뭐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던 거야? 사업은 66쪽에 사업은 뭐라고 돼 있어? 사업은 1%의 아이디어와 99%의 실행력. 버스의 실행력. 사업은 1%의 아이디어와 99%의 실행력이라고 생각해라는 부분에서 하랑이가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길이 두 가지야. 하나는 하랑이가 그냥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이른바 그 직업으로서 남이 너한테 뭐 하라고 해서 그냥 그 해낼 수 있어. 근데 그게 다시 이제 두 가지지. 하나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러스트레이터 업무를 맡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프리랜서로서 혼자 그냥 일을 받아다가 하는 방식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하랑이가 일러스트레이터 관련 회사를 차려서 어, 직원을 두고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또 그 뭐를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자기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그 자체가 좋은지 아니면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뭔가 더 크게 뭐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건지 해서 하랑이 안에 그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도대체 뭔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와 관련돼서 그것들도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뭐 이렇게 양성한 어떤 그런 골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그것과 관련되어서 아까 그 AI 뭐 이것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고 해서 거기에 어떤 그 한 분야만 이렇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의 영역을 다른 거로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들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시각을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 실행력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실행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실행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안 중요해. 왜? 아이디어 갖고 있는 사람 많은 거야. 그럼 그 아이디어를 그냥 뭐에다가 사다가 자기가 실행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사실은 뭐 하지 못해. 사업을 못해. 실제로는 그래서 그냥 썩혀.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은 있어. 근데 막상 그걸 사업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 보면 그렇게 그걸 사업화시키는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실행력도 중요한 뭐는 거야? 재능이고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캐릭터들 쭉 나왔잖아. 그래서 어떤 애는 뭐 생각만 많고 뭐 어떤 애는 막 몸이 먼저 앞서고 그 몸이 먼저 앞서는 애가 결국은 뭐가 있는 애야? 실행력 있는 애, 실행력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것도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우리 어떤 그런 능력이라는 게 학교 시험만 잘 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인간관계, 친화력을 잘 쌓아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능력들, 뭐 기획하는 능력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능력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66쪽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내가 남 밑에서 일했으면 이렇게 일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원하던 일이니까 온전히 마음 가는 만큼 할 수 있어서 좋아. 난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직원으로 살 건가 아니면 사장으로 살 건가라는 부분에서 직원으로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일 해주고 일한 만큼 뭐 하면 돼? 월급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는 없는 거야. 물론 이제 무슨 시키는 일 해야 된다는 거가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근데 반면에 뭐는 사장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뭐 경영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장은 놀고 먹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고 사장 나름대로의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실패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꼭 사장 아니더라도 자영업자 자기를 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 어떤 자기 일이기 때문에 더 신바람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바람나게 일하지만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야. 성공과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 근데 직원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 부담이 없는 거지. 그 시킨 일만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은 그것도 이제 자기 그 성향을 잘 들여다 봐야지. 나는 내가 내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냐. 나는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 별로 싫고 남이 결정해주면 그거 충실하게 잘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는 게 더 편하고 더 좋은 사람이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랑이나 세진이가 이제 그 부분도 너가 봐야 돼. 나는 주도적인 사람인가? 나는 주도적이진 않고 난 옆에서 잘 보조하는 사람인 건가? 난 그것도 아니라 난 그냥 남이 시키는 것만 딱 하고 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싶은 사람인 건가? 뭐 이런 점에서 이제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탑골공원 그 식용곤충을 파는데 탑골공원에 가서 식용곤충을 팔지. 예. 그래야 그 식용곤충이 팔렸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마케팅을 할 때 누구한테 팔아야 되느냐,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아까 하랑이가 그런 얘기 했지. 자기가 지금 이제 그 론칭을 하는데 가격은 얼마로 할 건지. 근데 그 론칭을 또 네가 어느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론칭을 해야 될 건지. 그게 이제 하랑이 너와 같은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너의 그런 작품을 어떤 방법으로 그 뭐 대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지금 어떤 판매 방식을 택할 건지 아니면 너가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 그 네 작품들을 쭉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거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특별히 계산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대박 나와서 그게 잘 된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들이 사실 결합된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쪽에 아까 98쪽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꿈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 꿈을 이루어주는 날개를 찾아야 된다는 말들. 그건 아까 쌤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길을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더 이렇게 여유를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 마르셀 프루투스가 했다는 말,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라고 해서 뭔가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이 여행에서의 의미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도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115쪽에 대학에서 얻은 두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얘기가 나왔냐면 지식과 사람. 대학에서 자기가 뭐 공부하고 전공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이제는 막 사람들을 만나서 그 같은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과 이제 인적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와서 보면 일이 되는 건 일은 결국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사람들이 정보도 더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협조를 구해서 어떤 일들이 잘 진행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 찾는다는 거야. 학연,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같은 대학 나왔으니까 서로 막 봐주기 막 하는 거야. 지연, 우리 같은 대전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똘똘 뭉치는 거야. 그 다음에 혈연, 우리 삼촌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폐쇄적이고 반칙을 하는 건 문제야. 반칙을 하면. 그 원래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막 자기들끼리 뭐 봐주고 이건 문제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 다 배제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인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해서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세준이가 아까 이제 뭐 물리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물리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다른 학대들과 공동 연구할 게도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연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걸 서로 네트워킹 돼서 교류를 해야 그래서 학회라는 걸 하는 거야.
서로 자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래야 기껏 세진이가 A를 열심히 연구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벌써 A를 더 연구를 이미 해놨어. 그럼 세진이 혼자 연구해놓고서 성과를 뭐 하는 거야? 못 내는 거지.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연구하는 거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을 하면 된다는 거야. 아니면 다른 방식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그 협조를 구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22쪽에 이런 거 나옵니다. 세상 모든 직업에는 빛과 어둠이 항상 같이 있나 봐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던 건 간에 빛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어떤 그런 어려움, 힘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감수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뭐 물리학자가 되겠다라고 할 때 물리학자가 되어서의 좋은 점도 있지만 물리학자들이 겪는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그 좋은 게 크기 때문에 그 어려웠고 힘든 거는 그건 기꺼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수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들. 아까 그 쌤이 그 래퍼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래퍼의 그 이면 그것들도 함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라면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랑이나 세진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꿈꾸는 것들이 갖고 있는 화려한 면, 좋은 면 외에 그것들이 갖는 어려운 점은 뭐지, 힘든 건 뭐지, 이런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꺼이 그것들을 선택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도 봐야 됩니다. 158쪽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그 세 가지가 사실 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생을 살면 중요한 얘기였는데, 아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아까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책임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뭐 하는 일? 잘하는 일도 있다는 거야. 근데 하고 싶은데 잘 못할 때가 많이 속상하지. 나는 막 가수가 되고 싶은데 노래를 잘 못해. 이거 뭐 어째야 되냐고, 이거. 뭐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일치하면 제일 좋아. 제일 행복한 사람이. 근데 요 세 가지가 일치하지 못하고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경우에 이제 힘들지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제 하랑이나 세진이가 늘 따져봐야 돼. 하고 싶은 일은 뭔지,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은 뭔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뭔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건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또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이 책에 또 보면 인생을 몇 번씩 끊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라는 그런 말이라던가 불확실성과 꿈의 비율이 1대 9가 되는 순간 꿈을 쫓아라라고 해서 일만 있어도 꿈을 쫓을 만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은 그럴 용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드물지. 드물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인생을 몇 번씩 끊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단 수명은 길어졌고 지금 너무 세상은 너무 바쁘게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100년, 200년에 있을 변화가 지금은 5년, 10년 만에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뭘 하나를 선택했으면 뭐 죽을 때까지 그걸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진이가 농구 선수로 써 있고 물리학자로 써 있고 이거를 병행하는 길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인생을 끊어서 이렇게 뭐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에 의미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직업 몇 가지 알려주고 있는 직업으로 뭐한 5가지 정도밖에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소개하는 책들에 비하면 정보가 약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저자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언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담아 듣는 것들, 그래서 이런 책을 읽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는 아까 말했듯이 2가지 글을 쓰면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직업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아까 뭐 세진이 물리학자, 아까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거 너네들이 관심 있는 거 정해서 쏘아도 좋고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관심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그걸 한번 낱낱이 조사해 보라는 거야. 낱낱이. 그냥 그뭐 쉽게 말하면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또 궁금해할 만한 거 그거 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지 그거 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뭐 어떤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지 분야는 뭐 뭘로 뻗어갈 수 있는지 등등 그와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자료를 합쳐서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그런 글로써 써보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하고 싶은 일은 뭔지, 잘하는 일은 뭔지, 해야만 하는 일은 뭔지 등등. 또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은 뭔지, 내가 잘못하는 일은 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안녕.